안녕하십니까, 국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유튜브 시작하고 보람도 있고 재미는 있는데 보통 일은 아니네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머리에도 힘 좀 줘봤는데요. 이 머리는 명동의 이철 헤어커커 2호 원장님의 작품입니다. 꼭 말해달라고 해서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어요. 네, 그동안. 사실은, 뭐 주변에서 방송하던 사람인데 좀 하면 어때? 하고, 한참 붐이 일어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자신이 안 서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음, 원칙적으로는 PD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다 갖추려면 작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쪽의 일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그때 어제 새벽 교통방송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벽에 5시 프로였어요. 왜 3시에 일어났냐면, 5시부터 이제 프로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이제 혼자 원맨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독점 리사이트. 네. 실제로 뭐 작가님들이 구성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MC의 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좁은 그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서 뭐 웃겼다가 감동도 줬다가 울렸다가 뭐 별일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네, 낯선 분들하고 만나지만 또 굉장히 가족 같은, 네, 같은 시간, 같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정말 그 남모르는 보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뭐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뭐 교통방송한 지가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도, 2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배웠던 그 팬분들, 네. 팬카페 회원분들이 유튜브 하는 거 알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항상 이제 연락하고 그런 분들인데, 참 고마운 일이죠. 네,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네. 주제를 이제 정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간은 저도 좀 약간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점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좀 더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어, 네, 지금 지인분들 중에도 또 유명한 PD님도 계시는데 모니터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갑자기 평가받는 그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강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화를 하지는 않으니까 강단에 섰을 때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오면 그만인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래 해온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즐겁기는 해요. 근데 정말 긴장이 되죠. 우선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그거 아시죠? 중학생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말은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막, 뭐, 배운 척하고, 막 어렵게, 뭐, 한자도 쓰고, 굉장히 막, 길게 막, 논리적이지 않게, 네, 늘어뜨리는 분들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사실은 팩트거든요. 사실을 전달하되 상대방이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네.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규제를 받는 뭐 지상파, 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떤 사람들도 뭐 나의 주관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폭주족이 이제 새벽에 방송을 가다 보니까 그 전에 많았어요. 특히 막 무슨 3.1절, 뭐 광복절 꼭 나타나시죠. 한남대교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이렇게 형광봉 같은 걸로 막 제 차 앞유리를 막 치는 거예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방송을 하는데
폭주족이라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물론 날도 좋고 날씨도 좋고 뭐 본인들 스트레스도 풀고 좋겠지만, 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네,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곤 했죠. 네,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도.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이요, 성격이 굉장히 막 급하고 예민해도 간혹 라디오를 오래 진행한 MC들 같은 경우에 성격 자체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원래 좀 다혈질이고 막 이렇게 원리원칙주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리라. 종로 소방서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자,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제가 이제 머릿말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머릿말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말에 대한 관심과 목마름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도대체 땡땡 아카데미라는 식의 스피치 코칭 센터가 있는데, 그러나 저자가 방송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는 그 비슷한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하나둘씩 익혀야 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 힘들고 외로웠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사실 뭐 힘든 점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좋은 말로 추억이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라디오 처음 시작할 때 TV는 사실은 이제 왜 비주얼로 뭐 제스처로 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말을 버벅거린다거나 더듬거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디오 진행자들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을 할 때 정말 물 흐르듯이, 네, 어떤 상황에서든 막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애기였을 때는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가님들이. 어쨌든 보고 읽을 게 있어야 되니까. 대본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작가가 있어요. 오프닝도 써주고, 중간에 너무 진행자가 잘 못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청취자들하고 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때 그 문자에 답글도 달아주는 작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초긍정 아이콘인데, 이제서야 밝힐 수 있어요. 네, 이제야 밝힐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유튜브 왜 기능이 좋네요. 작가, 처음에 저를 맡았던 작가가 어려서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왕따 같은 걸 좀 제가 이제 당했었어요. 그랬는데, 대본을 안 써주더라고요. 어떡하라는 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리바리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랍고 막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제가 그 순발력이 많이 늘어서, 애드립이 늘어서 나중에 서울교통으로 갈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너 덕분에 내가 실력이 참 많이 늘었어. 이 다음에 잘 되면 다 네 덕일 거야.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더라고요. 뭐 밝히고 싶지 않았던, 네, 저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참 씁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왜 썼냐면, 아카데미에서 이제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운서 다르고요, 기상캐스터 다르고요, 리포터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이제 뭘 진행을 하면 다 아나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구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날씨를 전하고 교통 리포터는 교통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에 가보면은요, 뭐 저도 아카데미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왔었지만 실제로 뭐 내가 그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 리포터예요. 그런데 프로필에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사기죠, 사기. 사실은. 그런데 뭐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밖에 나가서 그냥 대충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솔직히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정확하게 그 잡 디스크립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저께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10분은 좀 약간 그 짧고,
또 한 20분은 너무 길고, 그래서 시간을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할 얘기는 다 하고, 뭐 편집은 제가 잘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어제 히읗 배웠죠. 네, 어제는 이제 히읗 하고 이제 웃으면, 네, 히읗 하고 웃으면, 어쨌든 입꼬리가 근육이 싹 올라간다. 그죠? 근육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이제 오늘 여담으로 알려드릴 건,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스 칼라가. 그죠? 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무릎에 그 넣는 성분, 연골 주사 맞을 때 넣는 성분인 히아루론산을 목에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비인후과에서. 왜냐하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까. 일시적이라는 거. 가격대는 뭐 기십만, 30만원, 40만원 아니면 뭐 100만원도 넘을 수 있고요. 상당히 비싸고요. 한 3개월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스카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항상 목에다 두르고 있었고, 메밀차는 수시로 달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감기 걸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취자들한테도 신뢰니까, 민폐니까요. 목에 관한 거 이제 간혹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교수님, 저는 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소대를 수술을 좀 할까요?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수술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목소리는 90% 이상은 교정이 됩니다. 네, 듣기 좋은 목소리로. 예. 그래서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도 목소리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요, 일단은 거북해요. 예, 그래서 목소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연습들, 훈련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아, 참, 이거 유튜브 참 쉽게 생각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네요. 유튜브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 애가 일첩터예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목소리는 이제 사실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갓난아기 옹알이 하듯이 이렇게 옹알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답답하죠. 일단 들을 때.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예, 그래서 별로 말이 없다가도 어쩌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어머 이 사람 봐 하면서 말이 주옥 같은 울림을 지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소리의 문제점을 항상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책에다가 아주 다양하게 썼어요. 그 디테일하게 경험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썼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남자 배우의 경우에는 사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성우에게 더빙을 의뢰하곤 했는데, 연기는 정말 이제 맛깔나게 잘하는데 영화제에서 번번이 상을 받지 못한 그런 옛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정해진 일정 부분만큼 돼야 수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실명 얘기해도 되죠, 유튜버는. 네. 신성일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되게 많이 그 성우들이 했었고, 그분은 뭐 사실 개인적인 목소리도 듣기 좋았는데 옛날에 트렌드였나 봐요. 뭐 엄앵란 씨 같은 경우도 성우들이 많이 했죠. 고은정 성우가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배우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를 못 부를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전문 가수의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데, 뭐 예전에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나탈리 우드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목소리는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그 방법들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 한파인데요. 네, 오늘 하루 소중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런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